자, 앞서서 이렇게 중요한 소식들 세 가지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시황센터 연결해서 글로벌 시황부터 국내 증시의 상황까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캐스터, 글로벌 시황부터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국 증시들이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이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소폭 조정받았는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1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200포인트 선 간신히 지켜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따른 이런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상승세가 또 한 번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세계 1위 명품 기업인 프랑스 루이비통 모의 헤네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프랑스의 주가는 함께 밀려났습니다. 실적 실망감에 6% 빠진 여파로 이 명품 섹터에서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프랑스 카크 지수가 파란불을 켜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맞물리게 된 결과로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소폭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까지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는 경계심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원유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면 3% 넘게 하락했고요. 3.12% 하락한 83.29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낙폭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PPI 발표 영향 및 이 원유 공급 우려감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렇게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이란 지도부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놀라는 등 하마스 기습의 배후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줬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작용이 되면서 원유 선물 가격도 3% 넘게 밀려났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지난 9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예상을 상회했지만 연준의 긴축 정책 중단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고 지수별로 다우 지수가 0.2, S&P 500은 0.4, 내색이 0.7% 상승했던 반면 러셀 2000은 0.1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9월 PPI는 전달 대비 0.5%가 상승해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3%를 상회했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2%로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고금리 장기화 시사로 인해 미국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최근 연은 인사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감소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개발 중인 신장질환 치료제가 임상실험에서 높은 효능을 보였다고 공시한 덴마크 기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6% 상승했고 반면 증권사 UBS가 향후 매출 감소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84달러로 제시한 데 따라 모건 스탠리가 1.5% 하락했으며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부동산, 방위산업, 건설, IT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는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595%, 달러 인덱스는 0.03% 하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유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투자자들은 지난달 4일 이후 한국을 비롯해 인도, 대만 증시 등에서 약 162억 달러의 주식을 내다 팔았으며 블룸버그는 글로벌 펀드 자금 유출이 16개월 만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난 7월 MSCI 신흥시장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부터 신흥국의 지분 노출을 줄이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그 결과 MSCI EM 지수는 1987년 이후 36년 만에 미국 S&P 대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인 자산운용사 뉴버거 버만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스티브 아이즈먼이 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와 소비 관련주를 피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주택건설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낮은 금리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이마저 곧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주거용 주택건설 관련주를 사지 않을 것이며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포함한 고액 품목에 자금을 대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는 데 주목하면서 그는 또한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마진 축소와 규제 강화로 인한 위험으로 투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석유기업 엑선모빌이 미국 3위의 셰일 오일 시추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60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엑선모빌은 파이오니어 주식을 한 주당 253달러, 총 595억 달러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번 거래는 지난 1999년 엑선이 모빌을 81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24년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편 파이오니어는 퇴적암층에 섞여있는 원유가스를 채굴하는 업체로 텍사스 퍼미언 분지에서 시추량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 상승이며 이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델타 에어라인스와 도미노스 피자 그리고 스마트 글로벌이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번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가 됐다면 이제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국내 증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 넘는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1.98% 상승해주면서 2,450포인트 선 복귀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매도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6,221억 원을 매수했고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도 4천억 원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가 흐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확인해 보시면 우선은 삼성전자가 2%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2.71% 상승했는데요. 2.71% 상승한 68,200원을 터치했는데 전일 장중에는 더욱더 강했습니다. 장중에는 69,0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지만 장 막판에 가서 탄력이 일부 둔화되는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동반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불을 켜냈었지만 결국에 마감할 때는 파란불을 켜내면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그나마 약보합권 수준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11만 9,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중에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개장 직후부터 빨간불을 켜내며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추후에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셋업주들 확인해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강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7.31%, 삼성 SDI가 4.29%, LG 화학도 4.12% 오르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외에 포스코 퓨처엠도 8.48% 오른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가 2.84%,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도 4.01%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가 0.53%, 기아가 0.48%, 현대모비스가 0.22%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이쪽에서도 투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또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가 0.94% 올랐습니다. 19만 3천 원을 기록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오전장에 더 강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줬다가 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강했습니다. 카카오는 3.02% 올랐고요. 42,6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입이 됐고요. 따라서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터넷 플랫폼주들 쪽에서도 상승불이 켜졌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는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전일 종가 대비 2.78% 상승해줬고요. 종가는 확인해 보시면 817포인트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2천억 원 넘게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외국인이 1,84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낸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은 비교적 관망세가 짙게 나타났습니다. 337억 원 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가 7.25% 강세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BM도 9.19% 상승해줬습니다. 주가 확인해 보시면 그나마 다행인 게 에코프로 BM 이렇게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24만 원 선 복귀해 줬습니다. 24만 3,500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 전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 23만 원 선 붕괴되고 22만 원 선까지 내려갔는데 다행히도 어제 시장에서 24만 원 선 복귀해 줬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80만 원 선을 곧바로 회복해낸 다음에 84만 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종가는 84만 3천 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LNF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LNF도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LNF 주가 확인해 보시면 3.21% 상승한 15만 7,7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줬고 2차전지 소재 그리고 2차전지 셀업체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도 추후에 특징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주들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리노공업이 1.31%, HPSP가 3.52% 올랐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65,7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투자 심리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에 비해서는 함께 탄력을 받는 것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63% 소폭 올라주면서 63,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쪽으로도 일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1.89%, SM이 3.5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DX가 4.8% 올라주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어제 시장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키워드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실적이 공통된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가장 컸던 섹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그중에서 2차 전지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코스피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2차 전지 셀업체들 내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7.31% 오르면서 49만 2천 원을 터치를 했는데요. 이 LG 에너지솔루션은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에 이렇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북미의 전기차 판매 확대에 힘을 입어서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의 경우 8조 2,235억 원, 영업이익의 경우 7,31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5%,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0.1% 증가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의 경우에는 6.3% 감소한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영업이익이 58.7%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하락에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도 다시 상승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 인버스에서 하루 만에 수익이 30%가량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이 바로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BM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이러한 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머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도 2%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주들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소부장주들까지 일제히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 마이크론이 5.86% 올랐고요. 유진테크가 3.55%, 하나 머티리얼즈가 2.53%, 동진세미캠도 3.88% 올랐습니다. ISC 3.49% 오른 가운데 SFA 반도체도 2.62%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이 관련주들 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시장의 개장이 하기에 앞서서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67조를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영업이익의 경우 2조 1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상치보다 3천억 원가량 앞서는 수준을 기록을 한 건데요. 앞서 1분기와 2분기에는 6천억 원대에 그쳤던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조 단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고요. 이번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반도체주들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회복이 됐다라는 점에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이렇게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 유입되면서 CS 베어링, SK 오션플랜트, CS 윈드 모두 다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하는 등 CS 윈드의 경우 9% 넘게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금양그린 파워라든지 동국 SNC, 동국산업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 내에서 풍력 에너지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주들도 주목을 받았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용량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 기준 미국 증시에서도 이 태양광 에너지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랑스가 오는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용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